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 수별 온누리 약국 조수민 약사 모시고 양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오늘 고혈압 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밖에도 약의 종류나 보관법, 약의 복용 방법이라든가 유효기간, 또 약의 부작용, 진통제라든가 변비약, 소화제, 당뇨약 모두 좋습니다. 약과 관련해서 궁금증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주 수별 온누리 약국의 조수민 약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고혈압에 대해서 고혈압 약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네. 최근 주변에 보면 고혈압 약 드시는 분들이 상당해요. 네, 많습니다. 네. 일단 책에서도 나오기를 60세가 넘어가시면 여성분, 남성분을 포함해서 10명 중에 8분, 7분은 고혈압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60세가 되시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고혈압을 비롯해서 만성질환인 당뇨나 고지혈이나 이런 약들을 이제 많이들 복용하고 계신데요. 근데 이제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이제 약국에 와서 먼저 물어보시는 게 항상 드시면서도 이거는 꼭 아침에 드세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밥 먹고 먹어야 돼? 밥 먹기 전에 먹어야 돼? 이렇게 항상 물어보세요. 네. 사실은 혈압약만 드신다면 사실 식사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드시던지 후에 드시던지.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드세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대부분 혈압약뿐만 아니라 당뇨나 이런 약들이 끼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혈압약이랑 당뇨약이 만약에 같이 겹쳐서 이제 복용을 하게 되시면 식사를 하고 바로 복용을 하세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당뇨약 같은 경우는 혹시 이제 약이 세서 아니면 본인과 안 맞을 경우에는 이제 저혈당으로 인한 이제 어지럼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이 또 이제 무더위랑 이제 기운이 이제 많이 빠지는 상황에서는 식사를 안 하고 아니면 식사 전에 약을 복용하고 만약에 깜빡 잊고 또 식사 안 하시는 경우에는 더 저혈당의 위험이 좀 더 크기 때문에 꼭 식사를 하고 바로 드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식후 30분이라는 내용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식후 30분에 먹어야 되니까 이제 30분까지 이제 기다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식사하고 바로 드셔도 되니까 약을 복용하는 거를 안 잊어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하시고 바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는 식후 30분이라고 했는데 요즘 왜 이 식후 30분이 네, 식후 30분이라는 것이 이제 예전에는 삼시세끼를 먹어야 됐었고 그다음에 약이라는 것을 예전에는 기술이 떨어지다 보니까 한 4시간마다 꼭 챙겨서 먹어야 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시세끼에 맞춰서 식후 30분을 이제 연계를 시킨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잊어먹지 않도록 식후 30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지금에게 이제 시대에 좀 뒤떨어졌고 과학적인 근거도 좀 미약하다 보니까 식사하시고 바로 드셔도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하게 이제 식전에 드셔야 되는 약들은 갑상선 약이라든가 위장운동 조절제라든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특별한 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말씀드린 혈압약, 당뇨약 같은 경우 같이 드실 경우에는 식사하시고 바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혈압약도 종류가 많나 봐요. 하나 드시는 분, 2알 드시는 분, 또 상태에 따라서. 예, 맞습니다. 이제 혈압약 이제 드시는 분들이 오시면 이제 본인께서는 이제 하나 드시는 경우에는 상당히 좋아하시죠. 나는 이제 제일 약한 거냐, 강한 거냐 이제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이거 제일 약한 거 아니냐? 예, 맞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 이제 혈압약 같은 경우는 4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그래서 이제 A, B, C, D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A만 드시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들은 D만 드시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조절이 안 돼서 A, B, C, D를 다 복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약은 왜 하나인데
다른 분들은 3알 아니면 나는 이렇게 4알, 3알 이렇게 많이 먹는데 다른 분들은 하나만 먹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이제 본인의 그 혈압 기준에 맞춰서 이제 복용을 하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 4가지의 혈압약이 있는데 이제 A, B, C, D라고 해서 좀 이제 전문 용어인데 이제 ARB, ACEI라고 해서 그 이제 신장을 보호하면서 혈압을 낮추는 약이 이제 그걸 A군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B군의 경우에는 베타블로커라고 해서 교감신경을 좀 낮춰주고 이제 흥분하고 이런 걸 교감신경이라고 하는데 그런 교감신경을 낮춰주고 혈관을 좀 확장시켜서 혈압을 낮춰주는. 그다음에 CCB라고 해서 칼슘 채널 블로커라고 하는데 이제 평활근 이완, 그러니까 혈관도 이완 아니면 이제 그 심장의 근육도 좀 이완시켜서 혈압을 낮춰주는 약.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에는 디유레틱스라고 해서 이뇨제. 이제 우리 몸에 이제 물이 많거나 붓거나 무슨 문제로 인해서 그런 경우에는 심장이 그 전체 물을 체액을 돌리기가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단 물이나 체액을 빼줘서 혈압을 낮춰주는 이렇게 크게 4가지로 이제 약을 구분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복용하시는 것들이 A하고 C가 이제 가장 많이 복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D 같은 경우는 가장 뭐 1차적으로 혈압이 제일 낮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혈압이 아주 높지 않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이뇨제만 써서도 조절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먼저 쓰는 거는 A군의 혈압약을 많이 복용하고 계실 거고요. 그러면은 고혈압 환자가 내가 먹고 있는 약이 신장 보호를 하면서 혈압을 낮춰주는 약인지 아니면 교감신경을 낮춰주면서 혈압을 좀 확장해주는 혈관을 확장해주는 약인지는 어떻게 좀 알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굳이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이 이제 처음 약을 복용하시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복용하고 계신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작용을 겪었거나 아니면 그런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거를 다른 군의 약으로 변경하는 거를 한번 바꿔서. 고려해 보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고혈압 약도 좀 부작용이 많습니까? 네, 일단 뭐 모든 약은 부작용을 갖고 있기 마련이고요. 일단 A군에 해당하는 ARB 아니면 ACEI라는 어떤 혈압약의 같은 경우에는 칼륨의 농도를 우리 몸에서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어떤 때 문제가 되냐면 이제 다이어트를 좀 심하게 하시면서 바나나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운동을 심하게 하는 경우 전화 먼저 받을까요? 예.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77세 되는 이제 할머니인데요. 네. 그 현재 저 골다공증 그 증세가 좀 있어가지고 네. 이제 30일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약을 복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있는데 그 이제 뭐 도움이 될까 해갖고 좀 우유를 계속 지금 이제 먹고 있거든요. 네네네. 있는데 그 골다공증 환자는 우유를 또 먹으면 안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들어가지고요. 네. 그걸 먹지 말아야 하는지 먹어야 되는지. 일단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고 계신다는 거는 골다공증 약은 우리 몸에 있는 뼈에서 칼슘이 나가는 거를 막아주는 약입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칼슘이나 비타민 D를 같이 넣어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일단 빠져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보충도 해줘야 되니까. 네. 일단은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빠져나가는 거는 좀 막는다고 해서 예방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어떤 칼슘을 보충하기 위해서 우유를 선택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이제 생기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우유라든가 멸치라든가 뭐 이런 칼슘이 많다라고 이제 하는 거를 음식으로 섭취하기에는 사실 아마 부족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77세시고 여성분이면 골다공증이 좀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 케이스일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칼슘제를 복용하고 싶으시다면 정확하게 칼슘과 비타민 D가 합해진 약들을 처방도 해주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처방받아 복용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우유만 복용한다고 해서 칼슘이 체내로 다 흡수된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칼슘은 비타민 D도 있어야 되고 뭐 마그네슘도 있어야 되고 그게 공통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뼈로 이제 흡수되는데 칼슘만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그걸 먹는다고 우리 몸에 다 흡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우유를 드시고 뭐 설사를 한다거나 이런 부작용이 있다면 그러니까 우유보다는 정확하게 이제 하루하루 칼슘이랑 비타민 D를 섭취할 수 있는 어떤 약으로 보충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근데 그 다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 근데 우유가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칼슘을 얼마만큼 보급해 준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우유보다는 하루하루 복용할 수 있는 비타민 D와 칼슘제로 복용하시는 게 좀 더 충분한 양의 칼슘을 보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러면 굳이 뭐 저기 좀 먹을 필요는 없다는 건가요? 뭐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 77세 할머님이시고 만약에 뭐 복용해서 소화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칼슘만 복용한다고 해서 그게 체내에 흡수된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중에 뼈가 다쳤을 때 뭐 사골국을 끓여 먹는다고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칼슘이 우리 몸에 다 안 들어오거든요. 그거는 또 인이라는 성분이 거기서 같이 나오기 때문에 칼슘이 흡수되는 걸 또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슘이 우리 몸에 정확하게 이제 흡수될 수 있는 양을 조절해서 정확하게 처방받아서 복용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우유도 드시면서 칼슘이나 비타민 D도 함께 네, 뭐 드시는 그거는 것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것 만약에 같습니다. 뭐 우유를 드셔서 소화가 되신다면. 네. 소화는 잘 하시나요? 예. 그 뭐 우유를 마시고 그 저기 부작용은 뭐 저기 그다지 없거든요. 네네, 뭐 그러면 크게 문제는 없는데 그게 충분한 양의 칼슘을 보급해 준다고는 장담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냥 그러면 일반적으로 마셔도 네, 상관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설사를 한다거나 소화장애가 없다면. 근데 여기다가 분명히 비타민 D를 첨부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비타민 D만을 처방을 받아서 복용하시기도 하고 칼슘에 비타민 D가 같이 들어간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시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유를 한 컵씩 이제 얼마만큼 먹어야 그 칼슘이 적정량 들어오는지를 확실하게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방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우유, 네. 의사분께서는 이제 비타민 D 관계를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칼슘약을 이제 일단은 그거는 골다공증이 그렇게 심하진 않으신가 봐요. 예, 만약에 골다공증이 심해서 뼈에 많이 이제 칼슘이 부족하다면 칼슘이 나가는 것도 맞고 보충도 하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골다공증 약만 처방하셨을 수도 있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럼 가서 보충을 하고 싶은데 뭐 따로 복용할 수 있는 약이 있을까요? 물어보시면 아마 처방을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수별 오늘의 약국 조수민 약사 모시고 약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약과 관련해서 궁금증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의 약국 조수민 약사 모시고 양약 상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습니다. 764국에 6336번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네. 다리를 이렇게 곱질렸어요. 이렇게 좀 꺾였어요. 네. 근데 물파스니 맨스로님이 이런 겉에 바르는 약을 바르고 있는데 내복약도 먹어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조금 아닌데, 일단은 먼저 제가 봤을 땐 병원에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를 찍어 보시고 아마 진단을 받으시고 나서 약을 복용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물파스라든가 바르는 파스 같은 경우에는 소염 진통 성분이 들어있긴 합니다. 국소적으로 이제 치료를 하기 위해서 나온 약이니까요. 근데 사실 그것만으로 치료가 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말 금이 갔다거나 아니면 골절이 됐다거나 아니면 인대에 손상이 갔는지를 정형외과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필요하다면 약을 복용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약도 먹어야 약을 되는 거죠? 복용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네. 정확하게 알고 복용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진통 소염제 같은 경우는 좀 약하다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그 통증이나 뭐 이런 거 붓기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약들은 처방을 받아야 이제 복용할 수 있는 약들이 많기 때문에 병원을 가시는 것을 좀 네, 병원 안 권해드리겠습니다. 가셨으면 일단 네. 좀 내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단 네, 받아가시죠.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수별 오늘의 약국 조수민 약사 모시고 양약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약과 관련해서 궁금증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혈압 부작용이라면 어떤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일단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압약이 이제 4가지 군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A군 같은 경우에는 신장을 보호하면서 혈압을 좀 낮추는 역할을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칼륨이라는 그 미네랄을 우리 몸에서 좀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난 야채만 먹어야겠어. 그러면서 네. 계속 야채만 드시거나 아니면 다이어트를 하겠어. 그러면서 이제 바나나를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시는 경우에는 칼륨이 이제 높아지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내가 심장병이 아닌가 하는 어떤 의심이 들 정도의 어떤 부작용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예. 예. 상담 전화 네. 먼저 받겠습니다. 이번에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어떻게 불편하십니까? 네. 불편한 건 아니고 네. 영양제에 대해서 좀 알고 네. 싶어서 네. 전화드렸는데 네.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애들이 오면서 자꾸 영양제를 사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네네네. 뭐 뼈에 좋은 거, 네. 뭐 눈에 좋은 거, 간에 네네네. 좋은 거 뭐 이런 거 사가. 네. 근데 그게 또 읽어보면은 네. 뭐 줄 수도 있음, 뭐 도움이 됨, 뭐 이렇게 네, 써져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네, 요거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마 건강기능식품일 예,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치료 효과를 쓸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기능성이 있음, 뭐 예. 어떤 것이 원활해질 수도 있음, 뭐 이런 식의 예, 어떤 맞습니다. 표기밖에는 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꼭 먹어야 되는지. 일단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양제, 비타민제 뭐 이런 것이 이제 꼭 먹어야 되느냐, 이제 예전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못 먹고 살고 먹을 게 없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영양제를 꼭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었는데 사실 뭐 최근에는 뭐 코페나겐 쇼크니 뭐 비타민을 장기간 복용하면 뭐 암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 뭐 이런 뭐 이슈도 있고, 지용성 비타민의 경우에요. 그다음에 뭐 비타민은 뭐 사실 에너지를 만든다기보다는 에너지를 원활하게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건강과 생명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본인께서 이제 뭐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비타민제를 꼭 복용하라고 말씀드리는 경우에는 만성 질환, 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고지혈증이나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그 미네랄들이나 비타민들이 고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뭐 고지혈증 복용하시면은 코엔자임 Q10을 복용하셔라. 아니면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뭐 비타민 B군을 좀 많이 섭취하셔라. 아니면 혈압이 뭐 있는 경우에는 마그네슘 같은 거를 좀 복용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 거지. 뭐 모든 뭐 영양제나 기능성 식품이 다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그러면 이거를 그거 안 먹어도 충분한 그 음식으로 섭취가 된다면 뭐 굳이 그렇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뭐 꼭 그게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은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영양제를 섭취를 한다면은 그걸 한꺼번에 뭐 눈에 좋은 거, 뼈에 좋은 거 뭐 이런 걸 한꺼번에 같이 먹어도 상관은 없는 건지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는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눈 영양제라고 해서 뭐 루테인 단일, 뭐 비타민 A 단일, 뭐 이런 식이 아니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서 나오거든요, 요즘. 그러다 보니까 뭐 종합 비타민 역할하는 성분도 거기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뭐 비타민 B를 먹고 있는데 비타민 B도 이제 눈에 좋다라는 거를 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식품에 또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같이 복용하시게 되면 좀 겹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알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그러면 영양제 같은 경우 먹어도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혹시 부작용 같은 건 없습니까? 안 먹어야 되는데 영양제를 먹는 경우 그런 일단 건 뭐 없을까요? 반대로?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먹었는데 뭐 얼굴이 달아오른다거나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뭐 니코틴산 아마이드라든가 뭐 비타민 B3 정도가 그 정도 부작용이 좀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렇게 부작용이 나타날 만큼의 용량이 들어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뭐 소화가 안 된다거나 특별한 알러지 반응만 없다면 뭐 복용하시는 거는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이 고혈압 약 부작용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A군의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본인이 뭐 A군인지 B군인지 모르더라도 내가 뭐 한동안 뭐 야채만 먹고 뭐 바나나만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했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뭐 숨도 차고 뭐 이런다 그러면은 병원에 가서 말씀을 하셔야 돼. 그 어떤 게 생활 패턴에서 잘못된 건지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A군의 약의 경우 기본적으로 칼륨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A군 중에서도 ACEI라고 해서 신부전을 갖고 있는 혈압약에 쓰이는 약이 있는데 그 약들 같은 경우에는 기침을 합니다. 마른 기침. 그래서 이유 없이 계속 마른 기침이 나고 있다면 그것도 이제 약으로 인한 걸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베타블로커 같은 B군에 해당하는 약 같은 경우는 초반에 이 약을 복용했을 때 기립성 저혈압이 오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러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간 복용하면 뭐 당뇨라든가 뭐 이런 거에 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복용하면서 이제 뭐 정기적으로 이제 혈압약을 타러 가시잖아요. 그때 이제 검진을 받으시면서 상담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칼슘 채널 블로커라고 해서 C군에 속하는 혈압약의 경우에는 변비가 온다거나 발목에 부종, 그다음에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그걸 좀 악화시킬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혈압약으로 바꾸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럼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경우 어떤 부작용, 혈압약을 먹는다면 어떤 부작용이 잘 안 낫는 거죠.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것은 식도랑 위가 접합되어 있는 부분을 잘 닫고 열어서 위산이 분비될 때 꽉 닫아가지고 식도까지 위산이 역류되는 걸 막아주는데 근데 이제 이 CCB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관을 좀
이완, 평활근 이완을 시키다 보니까 그게 꽉 안 닫힐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경우는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네. 그 역류성 식도염 환자분의 어떤 치료 기간이 좀 늘어날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 다른 혈압약으로 바꿀 수 있다면 바꿔 보는 것도 그로 괜찮아요. 인해서 뭐 기도로 음식이 넘어가거나 아니 뭐 그렇지는 그런 않습니다. 경우는 예, 아니고. 식도염증 자체가 이제 잘 안 낫는 거죠. 예, 그 이제 개폐가 확실하게 안 돼서. 그럼 이 혈압약이 여름에 특히 날씨도 덥고 앞서 이뇨 작용도 한다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혈압약은 이뇨 효과가 있습니다. 이뇨적으로, 그러니까 이뇨라는 게 물을 뺀다라는 말인데, 네. 네, 우리 몸에 있는 물만 빠지는 게 아니고 미네랄도 같이 빠지거든요. 아까 네. 말씀드린 뭐 칼륨이라든가 칼슘이라든가 뭐 마그네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뭐 쥐가 난다거나 뭐 이런 것을 이제 절인다거나 하는 문제를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은 전립선 약을 드시는 분이 혈압약을 같이 먹었을 경우 그거는 이제 좀 다른 문제일 수가 있고요. 이뇨 작용을 한다고 하니 화장실을 좀 자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뇨가 소변 화장실을 자주 가게 하는 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뇨라는 것이 아까 D군에 속하는 것이 이뇨제인데 네. 이뇨제를 혈압약으로 복용하시는 경우는 실제로 이제 화장실을 자주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A, B, C 같은 군의 약들은 이뇨 효과가 아주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소변 볼 때 거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미네랄들이 많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같이 이제 더운 경우에 네. 이뇨제가 들어간 혈압약을 복용하신다거나 아니면 혈압약을 좀 많이 복용하고 계시는 경우에는 정말 수분 섭취라든가 미네랄 섭취가 좀 더 중요하겠죠. 그 이제 혈압약으로 인해서도 어느 정도 탈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요즘 같이 무더위와 폭염에 땀을 많이 흘린다거나 힘들게 일을 하시다 보면 그걸로 인해서 탈수가 심해져서 어지러워서 쓰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와 미네랄 섭취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특히 여름에 요즘 뭐 계속 폭염에 기온이 많이 올라가는데 혈압약 드시는 분들이 주의할 점 같은 건 좀 없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오랫동안 혈압약을 네, 상담 전화 먼저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집사람이 올해 78세인데요. 네. 혈압약을 먹은 지가 한 30년 됐어요. 네. 당뇨, 혈압, 고지혈증 다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그 약국에 네. 그 약사가 혹시나 바뀌는 게 아니고 병원에 늘 댕기는 병원에 늘 댕기는데요. 네네네. 병원에 이제 내과 원장이 바뀌면은 네. 한번 약을 또 지으면은 어떻게 그 피검사를 석 달 만에 한 번씩 하잖아요. 네네네네. 그렇게 폐를 하고 하면은 약을 줄이고 어떻게 좀 불 긋고 이래 하자면 어지러워가지고요. 네네네. 네, 그런 문제가 좀 자꾸 있고요. 예. 그래서 혹시나 지금 약사님한테 한번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 우리는 태장동에 있는 온누리 약국을 계속 썼는데 온누리 약국이 지금 없어졌어요. 아, 네네네. 네, 그리고 온누리 약국에서 약을 계속 먹는데 그 약국에서 먹는 약이 또 다른데 약국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약국이 좋은 것 같아서 온누리 약국이라고 있었는데요. 아, 그거는 아닙니다. 예, 일단은 그 뭐 처방된 약은 분명히 그 처방된 약으로 나가고요. 조제돼서 나가고요. 혹시 만약에 대체 조제가 된다고 하면 아마 환자분한테 여쭤볼 거예요. 그 환자분 동의 없이 대체 조제는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없었다면 계속 동일한 약이 처방전과 동일한 약이 나갔다고 보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어떤 약국에서도 다 동일한 약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예. 네, 그러면 원장님 혹시 약이 네. 예를 들어서 뭐 좀 파란 게 있다고 보면은 어떤 데는 조금 누르무리하고 그 약국마다 좀 약국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방이 좀 뭐 의사 선생님이 바뀔 때마다 좀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예. 예, 그래서 약이 바뀌면서 아마 그 모양이 바뀌는 거지. 예, 약 예. 성분 자체가 이렇게 크게 바뀌었는지는 아. 이제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예. 예, 그래서 근데 만약에 그 약을 복용했는데 어지러움이 느껴지신다면 예. 바로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예, 이제 그래가지고 그 약을 한 달치를 쥐어서 어지러워서 또 어떻게 또 쥐 주니까 또 먹어도 그 병원에 안 가고 다른 사람들 먹었으니까 괜찮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혹시 그 지금 약사님 말씀하시는 그 온누리 약국은 어디입니까? 아, 예. 네, 어르신. 네. 그거는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힘들고요. 방송 끝나고 예. 다시 통화를 했으면 그리고 어느 좋겠습니다. 약국을 가도 처방전에서 복용하는 약은 똑같고요. 아마 저기 어르신께서 그 처방전에 있는 내용하고 약이 매치가 아마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약국에 가셔서 처방을 받으실 때 이 약과 이 약이 그리고 요즘은 봉투에 사진하고 약명이랑 다 나오거든요. 그거를 나오는데 물으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제약 회사매도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거 궁금한 거는 그 약사 선생님한테 잘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일단은 약을 복용했는데 부작용이나 어지럼증이 나타나면 그거는 중단하시고 다시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하셔서 이게 약을 복용하면서 적응 기간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고 복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여름에 특히 고혈압 어떤 부작용 주의를 이제 좀 해야 아까 될까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본적으로 혈압약을 초기에 드시거나 좀 전에 전화 주셨던 것처럼 약이 바뀌는 시기에 본인하고 안 맞는 경우가 이제 종종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자각적으로 이게 내가 예전에 먹던 약과 다른 느낌이다. 아니면은 나는 처음 혈압약을 복용했는데 뭐 어지러움을 느낀다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뭐 어떤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 있다면 그건 반드시 이제 약 복용을 중단하시고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즘같이 무더위에는 사실 혈압을 너무 낮게 유지하는 것도 사실은 체력적으로나 그 혈압 조절로 인해서 이제 너무 낮게 유지하면 기력도 떨어지고 심장에도 더 부담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주의하셔서 내가 혈압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사실 기운도 떨어지고 어지럽기도 하거든요.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뭐 수분 섭취라든가 미네랄 섭취 그런 거를 좀 중요시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혈압약을 보통 이제 한번 복용하시면 거의 평생 드신다고 보잖아요. 네. 같은 약을 계속 먹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뭐 이상이 없다면 계속 먹어도 되는지 아니면 중간에 뭐 한 몇 년 주기로 한 번씩 약을 바꿔서 먹는 것이 좋은지. 일단 약을 바꾸고 안 바꾸고는 사실은 가장 좋은 건 안 바꾸는 게 제일 좋죠. 예. 그리고 약이 늘어나지 않는 게 좋고요. 이 약을 아예 끊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지금 본인께서 혈압약 한 알만 복용하고 계시다. 그러면 그걸로 쭉 유지할 수 있도록 복용하시면서 생활 패턴을 좀 조절하셔서 나는 한 알로 계속 유지하겠어라고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체중을 많이 뺀 상태라면 그것도 뭐 혈압하고 혈압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짜게 먹는 거 또는 체중이 있는데 체중 뭐 10kg 정도 빼면은 혈압이 한 10에서 20까지도 떨어진다고 돼 있으니까 체중이 많이 그러니까 본인이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체중을 조절했다면 거기에 맞춰서 또 혈압약을 조절하셔야겠죠.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수별 온누리 약국 조수민 약사 모시고 양약에 대해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성지병원 이성원 내과 과장 모시고 내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